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잘 맞는 건가? 그는 나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을까? 새벽에 옆에서 자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서 혹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관계 초반이거나 아니면 뭔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들은 속궁합이 잘 맞으면 어떻게 변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죠. 남자들은 속궁합이 잘 맞으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엔 쿨하고 무뚝뚝하던 남자가 갑자기 애교덩어리가 되고 연락도 뜸하던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해요. 남자들이 속궁합이 잘 맞을 때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속궁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궁합이란 건 성격이나 가치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속궁합은 좀 달라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건 단순히 아, 너무 좋았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두 사람 모두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그를 만족시켰나? 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속궁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만족했나? 다 핵심이죠. 한쪽만 좋았다면 그건 속궁합이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자들이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감정 표현이 확 달라져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감정 표현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친구 남자친구가 정말 무뚝뚝한 스타일이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사랑해라는 말을 손에 꼽을 정도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야, 잘 잤어? 사랑해 이러면서 뽀뽀를 해주고 출근길에도 오늘도 파이팅. 점심 맛있는 거 먹어 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막 보내고 처음엔 친구가 얘가 왜 이러지? 무슨 일 있나? 했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 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온 이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변화예요. 남자들은 속궁합이 잘 맞으면 감정적으로 훨씬 오픈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관계라는 건 단순한 육체적 만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건 가장 내밀한 자신을 보여주는 순간이고 동시에 상대방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완벽한 조화를 느꼈다면 그 여자에 대한 애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봐도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성관계 중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면 이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친밀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스킨십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것도 성적인 스킨십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스킨십이 확 늘어나죠. 손 잡는 거, 허리 감싸는 거, 머리를 쓰담쓰담 하는 거. 이런 작은 접촉들이 계속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상대방의 몸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죠. 카톡이나 문자에서도 변화가 확 드러나요. 평소에는 응, 이응, 이응, 키읔, 키읔 이런 식으로만 답장하던 남자가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자기야 뭐해?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던데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이모티콘도 막 쓰고 심지어 히읗히읗 대신 히히 같은 귀여운 표현도 쓰기 시작하죠. 특히 하트 이모티콘. 이거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트 이모티콘 쓰는 걸 엄청 쑥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속궁합이 잘 맞으면 이상하게 그런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빨간 하트 자기야, 사랑의 빨간 하트. 이런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투자의 증가예요. 여기서 투자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관심, 이 모든 것들이 확 늘어나죠.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뭐 먹을래? 물어봐도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던 남자가 갑자기 맛집을 검색해서 예약까지 해놓고 자기야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거나 주말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이번 주말에는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는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선물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생일이나 기념일에만 의무적으로 선물했다면 이제는 그냥 길 가다가도 이거 자기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사주고 자기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자기 생각나서 샀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남자들의 심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복욕과 소유욕이 강해요. 그런데 속궁합이 잘 맞으면 이 여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런 여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져요. 이건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재밌는 건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 자랑이 늘어나고 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SNS에 커플 사진도 자주 올리고 프로필 사진도 둘이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그전에는 연애하는 걸 굳이 친구들한테 왜 자랑해? 이러던 남자가 이제는 먼저 나서서 여자친구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해요. 이것도 일종의 소유욕의 표현이죠. 이 멋진 여자는 내 거야. 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에요.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확인하려고 너무 애쓰거든요. 우리 속궁합 잘 맞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변한 거지? 하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증명하려는 순간 사라진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인데 그걸 굳이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깨진다는 거예요. 속궁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맞는 거 맞지? 라고 계속 확인하려 들면 그 순간부터 성관계는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게 돼요. 평가받아야 하는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정말 맛있지? 맛있는 거 맞지? 하고 계속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부담스러워지겠죠?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남게 될 거예요. 속궁합도 똑같아요. 계속 확인하려 들면 남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 오히려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커플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너무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속 좋았어? 만족했어? 물어보니까 남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발기부전이 생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잘 맞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집착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 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남자친구가 나랑 안 맞아서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고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남자는 숨이 막히고 관계가 부담스러워져요. 결국 정말로 관계를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속궁합이라는 건 맞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놀이예요. 놀이의 본질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승부가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지금 잘 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했나요? 아니죠. 그냥 재밌으니까 놀았잖아요. 재밌으면 계속 놀고,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그게 놀이의 본질이에요. 속궁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속궁합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러도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잘 맞춰갈 수 있거든요. 핵심은 소통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속궁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 맞나 봐 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정말 잘 맞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는 정말 180도 달라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야 사랑해를 외치고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한다고 고백하고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자랑하느라 정신없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색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속궁합의 비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궁합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궁합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니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